예, 조금 아까 저희가 특검의 주요 장면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헌재의 주요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죠. 국회 소추위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의혹을 제시한 것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증인으로 나온 핵심 참모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심판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정치부 송지혜 기자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도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많이 얘기했죠? 네, 안 전 수석은 워낙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대통령의 이 사면권과 관련된 언급은 탄핵 심판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지난달 16일 5차 변론에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이 재단 문제와 삼성 승계, SK 사면 등의 전방위로 관여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SK에 최태원 회장 사면을 알려주라고 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 사면 문제를 세세하게 챙겼다는 걸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사면권 행사가 재단 돈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안 전 수석의 증언을 얼마나 믿을 만한가를 재판부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사면권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대표적인 특권인데 그것을 어떤 그 특정인을 향해서 사용했다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차명폰 사용은 사실 이제 막판에 나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특검이 제대로 시간이 짧아서 조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그런 장면으로 남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19일 7차 변론에 참석한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대포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었는데 이날 진술로 2달 만에 다시 대포폰 논란이 재점화된 겁니다.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증언이었는데요. 사용 자체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어서 다른 여러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헌재가 언제 선고를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그 헌재 심판이 시작되면서부터 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정리한 것이 이제 박한철 전 소장의 발언이 결정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대통령 측은 중대 결단을 언급하면서 이 대리인 총사퇴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박 전 소장이 너무 성급하게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반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박 소장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적어도 다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중의를 모은 것이 아니었냐 하는 그런 분석도 동시에 나오기도 했고요. 또 하나 중요 쟁점이 이제 블랙리스트인데 관련자들은 모두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진술이 바로 헌재에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은 이 특검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블랙리스트를 주도했고 그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폭로했었는데요. 예. 이 박 전 소장 발언이 있었던 이날 헌재에 출석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억압하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처음 본 시점이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장관은 그해 7월 면담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이 블랙리스트라는 차별과 배제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날 그 헌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박 대통령의 인터뷰가 갑작스레 나온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날 이 박 대통령은 정규제 TV와의 인터뷰에서 뇌물 혐의 등 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이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는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달 들어서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을 넘어서서 탄핵 심판 절차 자체의 문제를 갑자기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달 1일 이 8인 체제의 변론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예.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짧은 심리기간을 통하여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헌재가 최종 변론기를 확정한 뒤로는
대리인단의 발언이 굉장히 과격해졌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22일 이 16차 변론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잘못하면 내란 사건이 된다거나 또 강일원 주심을 향해서 국회 수석 대리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이 언행을 조심하라, 또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경고했습니다. 예. 자, 송지혜 기자였습니다.